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방에 나보좌관하고 그리고 우리 윤 비서관은 제가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던 우리 젊은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서 제가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닌 그냥 같이 함께 일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보좌진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 경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근데 그 요구가 절차를 어기면 안 되죠. 그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 절차는 함께 선거를 해보고 이런 분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지금 해명은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일해본 사람하고 하는 거다. 전 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전 정부 인사를 얘기하자면 전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나 지금 민주당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위임받은 현 그 집권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일원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정부 잘못한 것도 별로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고 정말 이 정부는 공정을 모토로 해서 뽑아줬는데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정직은 물론 일반직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적 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 임명할 때부터 굉장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 불만이 비등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그 구급 행정요원이 애초부터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뽑은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능력주의라기보다는 연줄주의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타파해야 될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줄주의고요. 이게 그 정치학 책에 보면은 미국 교과서에도 한국 연줄주의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거 거기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막 기자들이 찾잖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뭐 후원을 했다더라. 40년 직이라더라. 거기다가 또 권성동 의원이 거기다 불을 부은 것이 불에다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 그 원래 7급은 해야 되는데 9급을 했고 최저임금도 못 받았고 그래서 내가 장제원한테 압박을 놓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는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말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적 채용이라고 의심받는 모든 사람들은 설사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듣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내대표 당의 중요 인사 대통령실의 홍보수석까지 나와서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지금 영역은요 법률가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련의 태도가 좀 심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김 대표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추가를 좀 하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직무대행의 그 평가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에요. 속임이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항상 언론에 투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디스하시는 겁니까? 디스라기보다는 그냥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정무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때는 이제 직무대행이고 당대표니까 조금 조절하셨으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해명, 요거 앞서서 언론에 해명한 거 보면은 이제 그 네티즌 용어로 요런 거를 광역 도발이라고 하거든요. 광역 어그로, 광역 도발. 구급 행정요원으로 들어간 걸 이거는 구급 공무원 비하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뭐 이거는 최저임금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을 하셔서 좀 올려주셔야죠, 최저임금. 그리고 내가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는 부정청탁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강릉 선관위원인 것과 내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건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 하나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정말로 큰일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었던 황 회장 아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섰던 검사가 비서관이 됐는데 그 비서관의 부인이 1호기 타고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온 거, 극우 유튜버 누나.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제되고 좀 사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당대표나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전 정권보다 낫다. 왜 전 정권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까? 전 정권보다 나으라고 뽑은 건데 전 정권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진짜로 답답합니다. 왜 저러시지 다들?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반론을 조금 하자면 이런 부분도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잘 모르니까요.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보좌관이나 이런 채용을 할 때 같이 일을 해본 사람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건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극우 유튜버 누나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도대체 그러면은 뭐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행정요원이나 행정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했거나 당에서 중요 지시차를 맡아가지고 타이틀도 있고 성과가 있는 분들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사적 채용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런 것들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대선 캠프 잠깐 있는 것 동안. 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서 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권성동 대행의 그 해명 중에 장제원 의원 부분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SNS에 정색하고 그 뭐 반박, 저희가 듣기에 이제 반박을 했고 두 분이 같이 밥 먹고 뭐 형 동생이라고 했던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밥 먹고 나서 또 만날 거냐 그랬더니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저도 바쁘거든요.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 그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압박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자칫하면은 이거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장제원 의원의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지금 수용한다고 또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김 대표 말씀하셨듯이 별정직을 뽑는데 이게 법적 하자가 있느냐? 법적 하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과거에 그 장관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그 대통령 부인 뭐 옷 해줘가지고 논란이 되다가 임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그 지지도의 추락의 원인이 인사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슨 뭐 7급, 9급 해가면서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은 과연 그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인식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정무적으로 지금 그 이 상황을 권성동 직무대행보다 조금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점심도 먹는 사이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건 좀 둘 사이에 사사건건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거를 좀 외부에 노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형 동생지간에도 기분 나쁘면은
메시지로 하고 SNS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피를 나눴습니까? 말이 패밀리지.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균열이,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특히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원팀이지 원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균열이 났다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누적이 됐겠죠. 그렇죠. 민들레서부터. 예.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권성동 직무대행이나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정치를 하라고 들어간 것이지 법률가적인 마인드로 지금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면은 친구 아들 뭐 누구 뭐 해가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국민 감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아까 눈높이 말씀하시는데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가 때로는 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그게 저 중국의 그 유명한 뭡니까 그게 비리 법권천이라고, 천심이 민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비리 예. 법권천. 맞다고 합니다. 네. 지지율이 오늘 리얼미터 그 발표에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던데 민주당에서는 심리적 탄핵 김민석 의원 표현까지 나왔더군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심리적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정 수행 어떤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관심과 응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정치적 발언 같아요. 뭐 탄핵을 지금 언급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말해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역공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아직도 저는 궁금한 게 예.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실 건지, 국민이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만약에 20%대가 만약에 지금 이 추세면은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리얼미터가 한국갤럽이 32였고 오늘 나온 게 지금 32 뭐 기타 등등이잖아요. 다음 주 초면은 20% 나옵니다. 지금 이 추세라고 한다면 정말 그래도 지지율에 신경 안 쓰실 건지, 할 수 있는 개혁들이 모두가 다 발목이 잡히거나 추진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도 밉다고. 뭐를 하더라도 이제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부정적이고부터 먼저 보내고, 예를 들면은 뭐 법인세 감세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제 위기에 법인세 지금 감세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한 저항의 혜택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를 하려면은 국민 경청해야 되고, 우리 정호빈 의원님 같은 분들이 빨리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좀 쓴소리도 하시고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듣고 그런 게 지금 돼야지 시그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저는 여기는. 윤핵관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지지율 하락세 속에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그 해명이 더 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지율이라는 게요, 떨어지기는 쉬워도 떨어지던 걸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장에 이런 상황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가거나 중간에 내지는 총선이 가까울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회복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장에 강력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전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실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꾸 그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 이렇게 그 반박하는 거 보면은 야당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보세요. 무슨 심리적 탄핵 얘기하고 이재명, 어대명 얘기하잖아요. 예.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택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권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주말에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도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글쎄 말이에요. 그 도어 스태핑을 하시면서 사실은 도어 스태핑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일 있을 때 빨리 그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분들이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고 기분 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소용돌이 정치라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쏠렸지만 예.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겸허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져요. 자기 장롱 속에 있는 금도 내놓으면서 나라고 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심정을 몰라주고 그렇게 도어 스태핑을 그냥 도어만 스텝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네. 예. 대통령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